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CEO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주셨어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매뉴얼과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간극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간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매너의 목표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강의들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매너 있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잘할까? 넓게 보니까 제가 삶에 득이 되는 강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삶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적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패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성공하려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CEO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보니까, 분류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니까요, 두 가지 능력하고 대인관계였어요. 오!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약간 수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조직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능력이 다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능력? 물론 중요하죠. 근데 능력이 있어서 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왜 학창시절에도 그런 친구 있죠? 시험만 봤다 하면 A뿔이에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친구가 팀 프로젝트 같이 하자라고 손 내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볼게.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그래 같이 하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로 할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대인관계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이루고 있나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심플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자, 나를 중심으로요, 상사가 있습니다. 그쵸? 몇 년 뒤에는 나를 따르는 후배도 들어올 거고요. 우리의 동료도 있을 거고요. 또 옆 부서에, 타 부서에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보면 우리가 고객이라고 통칭하는 파트너십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대1로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시면 돼요. 명함 들고 가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 김예진입니다. 전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3시간 동안 설득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럴 만한 기회도조차 받지 못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업무로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작은 행동과 말들을 우리가 매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이 행동과 매너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요, 조직 내에서 상사도 있었고요, 동료도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셔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짧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야, 상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다. 그쵸? 또요? 상사는? 불편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 까다롭다.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자,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상사는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꼰대 아니야? 나 괴롭히러 온 사람 아니야? 나 감시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선배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나를 따르겠다고 들어온 후배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했어? 또는 이거 잘했어? 라고 자꾸 간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선 뭐가 돼요? 아우 잔소리, 아우 그만하지, 나 저거 말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딱 조직에 와서 아직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해보세요, 책임 본인 다 지는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섭죠. 막 퇴사가 너무나 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에게 상사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코치이자 가장 좋은 조언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요. 그럼 이거 누가 커버 쳐줘요? 상사가. 네.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고마운 상사와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들에 어떠한 멘트로 내가 표현하셔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상황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3가지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상사가 불러요. 자, 여러분들, 자, 상사가 왜 부를까요? 일 시키려고. 맞아요. 사실 일 시키려고, 나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 시키려고 불렀는데, 우리 요즘에 하는 말들이 있대요. 네? 저요? 왜요? 라고 하는 말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상사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신입사원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상사가 나를 불렀을 때 네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분을 같이 바라봐 주시고 혹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 사인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야죠. 맞아요. 그치죠. 가실 때에는 또 우리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를 들고 가시는 것들, 요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업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다다다다다. 자, 부릅니다. 네, 신입씨. 네. 그렇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번엔 좀 밝게 해보도록 할게요. 신입씨. 네.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가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으로 내가 네 라고 답변하고 달려갔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뿌중을 듣는 날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감정 표현을 너무 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선배였고 제 후배를 혼냈던 적이 있었죠. 되게 좋은 말로 잘 제가 피드백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막 들썩거려요. 그래서 조금 있다 여기서 눈물이 두두두 떨어집니다.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한편으로는 참 프로답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월급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한다? 이 순간 우리는 프로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프로답게 대처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게 먼저 되셔야 돼요. 너무나 격한 감정 표현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프로답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째는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사와도 마찬가지고 동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충했을 때 에이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배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버릇없다. 네가 뭘 한다 그래?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피드백밖에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걸 어떻게 잘 어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상사 말이 다 맞다. 선배 말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트렌디함을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라고 첨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미처 그거 발견 못했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해봐. 라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 선배 또는 상사에게 그 시간에 대한 존중감을 드러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사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동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럼프에 빠질까요? 라는 답변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직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슬럼프 언제 빠질 것 같으세요? 돈이 자꾸 줄어들 때, 연봉이 불만이 있거나 내가 뭔가 더 벌고 싶을 때 좋아요. 또는요? 일이 자꾸 많아질 때, 또는 369에 한 번씩. 네. 매일매일. 네. 이걸 어떻게 알죠? 네. 자, 보니까 첫 번째가 동료와의 부조화였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이 차이도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동료와의 부조화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동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함께 하셔야 돼요? 8시간, 9시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 싫다고 해요.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퇴사하시면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들과도 잘 맞추고 협력하는 것이 또 멋진 사회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세 가지 상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업무를 서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저 되게 수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누가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내 일을 다 그냥 놔두고서 막 도와줬어요. 그날 제가 생각한 12시까지 같이 야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쌩 가버리는 거 있죠.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얄미워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처럼 사실 우리가 업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청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예진 씨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씨 바쁘시더라도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진 씨, 바쁘시겠지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다 도와줬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한 번 더 요청해 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요. 시작. 예진 씨, 바쁘시겠지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지금 바빠요. 네. 네. 여러분, 네. 하고 총총총 가실 거예요? 네. 사실 만약에 바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안 돼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2번, 3번 걸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신 후에 같이 업무를 요청하시고 또 내가 요청을 받은 거를 도움받았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 요청하는 부분의 감사의 표현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저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일까요? 인상 쓰고 일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배신감마다 느껴진대요.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언제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누가 나랑 친했어요. 또는 뭐 나랑 알던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한대요. 그 배신감, 이 들지 않을까. 근데 배신감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 또 그 사람을 같이 업무하기 싫어 라는 것들이 우리가 더 점차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뒷담화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주관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무리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불편하다면 저는 여기서 잠깐 자리 일어나도록 할게요 라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 뒷담화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입을 막으시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점 하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뒷담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들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뒷담화를 하지도 않고 동조하지 않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요, 사실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들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모 회사에서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때요? 네. 대리님, 머리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깔짝 2개? 3개? 네. 이런 거 어떠세요? 아, 학교 때 좀 놀았나 봐요. 칠공주? 네. 사실, 누가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들, 또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됐던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거리로, 소재거리로 삼지 않는 것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상사와 또 동료와의 지켜야 될 상황들 3가지씩을 알아봤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제가 터치하지 않고 이 빨간 선이 제 머리 위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안 된다. 훌륭해요. 네. 제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높이려거나 내가 존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낮추는, 그러한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훨씬 더 그 관계는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너라고 하는 것들 내가 지키면서 나의 가치를 높여가시고 또 이런 작은 행동들을 쌓아가시면서 멋진 사회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